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나토 등 국제사회와의 함께 대응책을 논의 중인데요.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수천 명씩 도착을 하고 있는데 28일까지 최대 5천 명이 모일 거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예. 이제 지금 대체로 파병된 북한 군인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속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근거가 이제 우크라이나 측 정보 당국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는 모든 가용한 정보 자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이동 상황들을 포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 3일 내에 수천 명이 쿠르스크에 집결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출발한 북한 군인들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하바롭스크라든지 우스리스크라든지 그 동부 지역에 있다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쿠르스크까지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아마 대형 수송기를 이용을 해서 이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일 내에 이 격전지, 다시 말하면 이제 쿠르스크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푸틴의 염원대로 이곳에 투입이 돼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내쫓기 위한 그런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쿠르스크 지역이 지난 8월부터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격전지잖아요. 어느 정도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 북한군 5천 명 가량이 이 지역에 파견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우선 이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죠.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격전이 이루어졌던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3개의 주를 점령을 했죠. 그쪽에서 치열한 격전이 오가다가 금년 8월 초, 8월 6일이죠.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러시아 땅, 러시아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예. 이 쿠르스크 주를 기습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여 개의 마을을 점령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 8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외국군에 의해서 자국 영토가 점령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일 내에 이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를 자기가 원하는 위성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던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국 영토까지 뺏기는 그런 상황에 몰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8월 이후에 지금 2달여 지났는데 대규모 병력을 투입을 해서 물론 동부 지역에 집중 공세도 강화했지만 쿠르스크 지역에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서 한 3분의 1, 한 반 가까이 그렇게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북한군을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을 하면 이제 보도가 된 대로 만약에 11군단 출신들, 폭풍군단, 북한에서 정말 오랫동안 훈련받은 북한이 자랑하는 그런 병력으로 구성된 것이 맞다면 예.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원래 특수부대의 임무는 비정규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방에서 맞싸우는 게 아니라 후방으로 투입을 해서 후방 지역을 교란하고 주요 지역을 폭파한다든지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 특화된 부대인데 과연 쿠르스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을 투입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진영을 흐트리고 더 추워지기 전에 최대한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전투를 지원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북한군,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정예군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파병된 북한군이 10대에서 20대로 추정이 되고 얘기된 것만큼 정예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나왔거든요.
이 말이 만약에 이 추적이 사실이라면 네. 북한의 의도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 사실을 명확한 정보 근거로 제시를 했고, 미국과 나토도 이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우려를 표명을 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예군 파병이 맞다면 굉장히 그 우려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대해라.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주요 무기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거리를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군 투입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더욱더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몰릴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뭐 국민들께서도 워낙 많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실제 공개됐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러시아로부터 군복이라든지 장비를 제공받았던 북한군의 얼굴이나 또 체격을 보면 굉장히 왜소하고 애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북한의 의도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일 거예요. 이렇게 파병을 해서 일정한 전과를 올리고 푸틴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 그것이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김정은 정권을 연장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인원들이 가가지고 상당히 동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젊고 어린 이 병력들 같으면은 신병이 더 군기도 세고 통제가 잘 되고 예.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고 이 순응하고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김정은으로서는 현장에 전투 현장에 간 병력들이 지난번에 18명이 집단 탈영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이 인원들이 만약에 상당히 동요를 하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원치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들이 묻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 군단의 동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대비해서 한국어 대화 매뉴얼이 SNS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SNS에서 공개되는 문서라서 진위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문서를 보면요, 약 60여 개의 문장이 있는데 배고파? 부상 있어? 이런 질문도 있고요. 무기 버려, 손을 앞으로 내밀어 이런 문장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네. 뭐 전투보다는 어떤 심리전에 좀 더 무게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북한군이 접근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과 실제 격전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아마 그것도 대비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명분이 없는 전쟁이거든요. 불법 침략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면 정말 비참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영상도 보면 이제 고기 반찬이 나오고 정말 따뜻한 아늑한 곳에서 포로로 대우를 받는 그런 영상들도 나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화 매뉴얼 실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것을 북한 군인들 접근했을 때 그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을 해라라는 이 심리전을 통해서 그들을 동요시키게 하고 결국은 북한군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심리전도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간단체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우리말이 서투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주 선명한 우리의 말로 북한 군인들에게 그런 방송 등을 통해서 동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돕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파견된 북한군의 총 책임자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김영복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최근 러시아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도 동행을 했고요. 이 김영복 부총참모장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최근에 보도에 여러 번 나왔던 인물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의 총참모부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으로 얘기하면 합동참모본부와 비슷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예. 이 총참모부에는 총참모장이 있고 부총참모장이 있는데 예. 이 김용복이라는 인물은
부총참모장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경력을 보면 11군단 이번에 파병된 소위 말하는 폭풍군단의 군단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특수작전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이제 이 현지에 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상당히 총애를 받고 있는 신복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김정은과 함께 사격 훈련을 하는 아마 이 특수부대를 현지 지도할 때 동행을 했고 또 실제 북한이 압록강 그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도 군 부대들을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곳을 방문할 때도 수행을 했어요.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인원이 가서 러시아 군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를 그대로 또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김정은의 측근을 보냈다는 게 아무래도 이 쿠르스크 지역이 러시아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신경 쓰는 것만큼 뭐 북한도 신경을 쓴다 이런 인상도 좀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정부도 미국, 나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요. 북한군 전력 탐색을 위해서 모니터링단 그리고 신문단을 파견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단계별 조치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남북 대리전까지 일어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확대되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NSC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거기에서 대응책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측을 향해서 또 북한을 향해서 경고를 내놨죠. 예.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어떤 수위로 지원하느냐 특히 또 북한군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비살상 무기 지원이라는 입장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초보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토 측에 이제 우리 정보 이 기관의 인원들이 가서 정보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측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의 대응이 결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포로나 투항하는 인원들이 생길 경우 그 인원들을 이제 뭐 신문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한국 요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측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지원을 만약에 하는 것이 포착이 된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방어 무기 같은 걸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방공 무기라든지 그런 방공 무기가 투입이 됐을 때 아마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북한군이 파병이 됐고 우리 군의 일부 인원들이 들어가서 도움을 준다면 그걸 뭐 대리전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입니다만 그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북한군의 파병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말까지 총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파병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뭐 한미일 삼국 동맹도 깊은 우려를 표했고 게다가 북한군이 이렇게 파병되는 이후에는 러시아로부터 ICBM 미사일과 또 핵 기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대통령실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삼국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현재 상황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아마 깊이 논의를 했을 겁니다. 실제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의한 불법 침략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거기에 파병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2차 세계대전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거든요. 사실 패전됐을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패전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도 그 대가 지불을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법 침략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를 했습니다. 북한과 그 어떤 군사기술 협력도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탄약을 제공하고 파병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 안보리 결의가 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결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아마도 지금 파병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 한미일 3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만약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전투력에 대한 월등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핵미사일 기술, 특히 ICBM의 대기권 재진비라든지 정찰 위성 기술이나 뭐 핵추진 잠수함의 그 기술, 그야말로 정말 첨단 기술 제공을 바라겠습니다만 물론 푸틴이 지금으로서는 아쉬우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거 그래 해줄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게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는 것 푸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은 러시아 파병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도 뭐 내부 매체에서는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뭐 내부 동요를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10대, 20대가 파병됐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맞다면 내부 동요가 더 심각해질 텐데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시행을 할까요? 일단 말이죠. 이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이 조선 중앙통신 기자와의 대담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게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고 정말 명분이 있는 파병이라고 한다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베트남 파병도 했고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파병을 했어요. 그때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 환송을 받으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분 있는 전쟁이에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분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불법 침략 전쟁이에요.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피해 대가로 돈을 받고 그걸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김정은이 개발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통제와 억압에 있지만 아들, 딸이 가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보면 그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공개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도에 보면 그 주민들이 동요하고 얼굴이 이그러지니까 이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런 그 무모한 도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군 파병까지 더해지면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생물 무기를 연구한 비밀 군사 시설을 대거 증축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푸틴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도 계속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푸틴과 러시아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각오를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말이죠. 화생무기,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 비침으로써 예. 우크라이나를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나토라든지 국제사회를 상당히 얼어붙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예. 역시 마찬가지 물론 푸틴의 성향상 일부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용하고 그걸 자기 사용 안 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지금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생물 무기, 그런 시설들을 지금 증축하거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여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의 지속 여부는 아마도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또 북한군까지 파병을 해서 전쟁을 이어가는데 과연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단합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결코 자유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침략한 전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서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이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러시아의 패전으로 끝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투입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전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